이게 마이크 안 켜고 수업하잖아? 그럼 이게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 이걸 꽂아놓으면. 그래서 화면만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자, 아무튼 오늘은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을 좀 볼 건데 선생님이 문제 번호는 여기다 체크를 좀 해놨고 저 문제들을 풀면서 필요한 개념들을 설명을 좀 할까요? 자, 일단은 우리 그 실전 교재 1번에 나와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들어봅시다. 자, 함수함수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은 0에 서로는 세실근이 1 마이너스 2 알파일 때 알파분의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뭐 어떤 개념 필요해는? 여기서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 글씨가 영어 없어지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x가 알파고 베타일 때. 자, 2차 방정식의 근거의 세운계는 우리가 중3 때도 했었고 고등수학 3에서 중간고사 범위에서 했었는데 내가 얘를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가서 여러분들 도형의 방정식 할 때 얘가 필요한 경우들이 간혹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얘 한 번쯤 더 보고 가야 되잖아요. 자, 일단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두 분의 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더라.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좀 하자면 2차 방정식의 근거의 관계에서 두 근의 차가 나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얘를 절대값 씌운 이유는 뭐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겠다 이 뜻이야. 근데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니까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서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뺐을 때 그 결과가 절대값 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와. 그래서 얘를 보통 우리가 외울 때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써먹어.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거의 소형계는 이 정도까지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거의 소형계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에서 마찬가지 x값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하는 요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a분의 c 그 다음에 모든 근의 곱에 해당하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어. 자, 그리고 난 뒤에 4차 방정식부터는 근거 계수 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 ax의 n제곱 플러스 bx의 n-1제곱 플러스 바바바 해서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하는 n차 방정식이야.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 1부터 시작해서 알파 n까지 총 n개의 근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모든 근의 합 알파 1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바바바 해서 알파 n까지 모든 근의 합은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모든 근의 곱이라고 해서 알파 1 곱하기 알파 2 곱하기 바바바 해서 알파 n까지의 곱이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에 해당하는 d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앞에 얘가 봐봐 모든 근의 곱 여기서는 근이 두 개인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a분의 c였고 세 개가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d였단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가 될 때가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앞에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붙어. 그래서 n이 짝수 차수면 얘는 플러스가 되고 소수 차수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실수하는 거. 잘 봐. 만약에 x의 2023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런 2023차 방정식이 있대. 그럼 얘는 근이 몇 개야? 얘들아, 네 목소리 안 들어가 괜찮아. 근이 몇 개야? 2023개야. 그러면 알파 1부터 시작해서
알파에 2023까지를 더해라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여기서 잘 봐. 모든 근의 합이 최고차의 개수분의 그 다음 차수의 개수가 마이너스 붙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 차수가 마이너스 5니까 1분의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붙여서 5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얘가 틀렸다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보게 되면 얘가 어딨어? n차의 개수와 n-1차의 개수 a하고 b를 데려다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0 곱하기 x의 2022제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0 해서 0이 된다더라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에요. 요 부분만 헷갈려지지 않으시면 뭐 근각에서 관계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나오는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볼게.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6은 0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근이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알파. 자, 뭐 할까? 얘네 근 들어가 뭐 할까? 지금 알고 있는 게 최고차의 개수랑 상수랑 알고 있잖아. 그럼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뭐? 모든 근의 곱을 알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2분의 6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녀석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 녀석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면 되겠구나. 따라서 알파 값은 2분의 3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2분의 3이고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x-1 x 플러스 2 한 다음에 2분의 3을 2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써서 이거 전개하면 각각 a 값과 b 값이 구해진다더라 이렇게 말하셨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적인 내용 설명을 좀 하고 가자. 자, 근의 변형. 자, 여기 나온 이 녀석은 시험 문제에 꽤 자주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차츰차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체크해 가야 되는 건데 일단 버전 두 가지란 말이지. 첫 번째가 이러는 거야. 그냥 3차 가지고 갈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 그랬을 때 첫 번째, 만약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이 세 근이 3차 방정식을 찾아 이렇게 문제야. 그럼 얘는 이런 느낌으로 오겠다는 얘기야. 잠깐만 실파. 자,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인 방정식 문제 주어진 거지. 근데 그때 미지수가 뭐야? x가 지금 알파, 베타, 감마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을 y라고 한번 해보자. y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이 세 근이 된 y에 관한 3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인 거라니. 그런데 알파, 베타, 감마를 넣을 수 있는 게 x였으니까 y라고 하는 이 녀석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그냥 한 방에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괜찮을 거다 이런 뜻인 거죠. 맞지? x가 될 수 있는 게 알파, 베타, 감마인 거니까. 그러고 나면 자 이제 이 식을 바꿔. 어떻게 바꿀 거냐면 x는 바꾸게 되면 y 플러스 1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 처음에 문제에 주어진 여기 x자리에다 y 플러스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a에 y 플러스 1의 세제곱, b에 y 플러스 1의 제곱, c에 y 플러스 2 플러스 d는 0. 이거 쫙 전개해서 다시 y를 x로 바꾸어주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이 근인 3차 방정식이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얘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걸로 나와요. 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세 근인 방정식. 그럼 똑같은 아이디어로 가자. 여기 있는 얘네들이 근인 3차 방정식을 내가 y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를 한 방에 표시하면 뭐라고 쓸 수 있겠니? 알파, 베타, 감마가 대수인 값이 x인 거니까 얘네들은 그냥 한 방에 x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다는 뜻이야. 그럼 또 요식을 정리하니까 x는 y분의 1 해서 처음에 주어진 식이 하나가 돼. 그럼 얘가 y 세제곱분의 a 더하기 y 제곱분의 b 더하기 y분의 c 더하기 d는 0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게 3차 방정식이 아니거든. 그래서 양변에 y 세제곱 그 y 세제곱 곱하게 되면 dy 세제곱 플러스 cy의 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a는 0 이런 식이 나왔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 dx 세제곱 cx 제곱 bx 플러스 a. 그래서 이 결과를 외우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 즉 근이 역수로 바뀌게 되면 개수가 a, b, c, d였던 순서가 d, c, b, a 이렇게 개수의 순서가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 그때그때 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딱 외워보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바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이 세 근이다 라고 했을 때 걔는 dx 세제곱 마이너스 c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이 세 근인 3차 방정식이야 이렇게 풀린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3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잘 봐. 지금 x에 대한 3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mx제곱 플러스 m세제곱 마이너스 10mx 플러스 n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도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다. 이때 베타, 감마, 마이너스 3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이 뒤를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러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이 근이 되는 3차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면 개수가 거꾸로 만들어졌단 말이지. 그럼 얘가 n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 세제곱 마이너스 10m에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생기면 x값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나와준다더라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이 방정식의 근이 되기도 하지만 원래 주어진 방정식의 근하고 똑같대. 그럼 밑에다 또 써봐.
2x 세제곱 마이너스 mx의 제곱 플러스 m 세제곱 마이너스 10m에 x 플러스 n은 0. 따라서 이렇게 둘이 똑같고 이렇게 둘이 똑같고 이렇게 둘이 똑같고 이렇게 둘이 똑같겠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건 n 값이 2가 된다. 그 다음에 m 세제곱 마이너스 10m은 마이너스 m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싹 넘어가면 m에 m 마이너스 3, m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근데 m이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으니 3이 되겠구나. 왜 어디? 소중히 어디? 여기 n은 이 밑에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니까 m 세제곱 마이너스 10m이 마이너스 m하고 똑같다. 계속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m 값은 3이고 n 값은 2가 나왔구나. 갖다 집어넣어서 이제 인수분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여기 27에서 30 뺐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자, x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될 거야. 그래서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 해서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어서 조립제법으로 쓰게 되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5 2 마이너스 2 0. 이 가지고 하게 되면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방정식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기겠구나. 그럼 마이너스 1, 2분의 1, 2가 크기 순서대로 마이너스 1, 2분의 1, 2 해서 구했으니까 답을 알아낼 수 있겠더라. 이렇게 풀게 되는 뜻입니다. 사실 얘는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얘를 이제 3차로 확대시켜서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꿀까? 미안해. 여기 세근의 합 여기 세근의 합 이렇게 바꿀까? 그러면 잘 봐. f의 3x-4는 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알파, 베타, 감마는 뭐가 알파, 베타, 감마냐? 이게 뭐에 관한 방정식이야 지금? x에 관한 방정식이야. x가 알파랑 베타랑 감마더라 이런 뜻이야. 그런데 문제 풀 때 이건 나중에 계속 마찬가지야. F라는 거 안에 요 안에 어떤 식이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나는 3x-4라는 녀석을 t라고 취하려고 할게. 그러면 x에다 넣을 수 있는 게 알파랑 베타랑 감마이기 때문에 t가 될 수 있는 건 3알파-4 3베타-4 3감마-4 이렇게 생겼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f의 t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3α-4, 3β-4, 3γ-4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고. 근데 얘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게 되면, 좀 더 보기 좋게 바꾸게 되면 fx는 0의 세 근이 x는 3α-4, 3β-4, 3γ-4 이런 식으로 친숙하게 써줘도 괜찮더라 이런 뜻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했냐면 f의 x 플러스 1은 0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얘기했단 말이지. 그럼 똑같아. 나는 x 플러스 1을 k라고 바꾸자. 그러면 f의 k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은 fx는 0의 방정식이랑 fk는 0의 방정식이 근이 똑같아. 3α-4, 3β-4, 3γ-4. 근데 뭐가? k가.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 있는 x의 값에 대한 걸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이 녀석을 k는으로 바꿨, 아니다, x는으로 바꿨더니 k-2가 여기 조금 어려워요, 이야기가.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게 3α-4, 3β-4, 3γ-4인데 거기다 2를 뺐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x라는 이 녀석이 3α-4에다 2 빼서 6, 3β-6, 3γ-6이더라 이렇게 구해지고, 근데 얘네들의 총합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3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18이야. 근데 처음에 주어질 때 모든 근의 합이 4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4가 돼서 12 마이너스 18 답은 마이너스 6이야.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되는 문제는 뜻이지. 그러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그 다음에 실근의 변형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같이 싹 묶어서 설명한 거니까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시고요. 뒤에 있는 문제 조금 위해서 푸십시다. 기침할 때 그래도 입을 좀 가려줘요. 마스크 때문에 티 안 튀는 말고 소리도 조금 수업 중이니까. 오케이?
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0은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는 5 알파 베타 감마가 성립한다.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있어. 얘도 그거에서 관계를 조금 활용을 할 건데 걔를 조금 활용하는 문제야. 봐봐. 자, x세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0은 0이 돼. 자, 모든 근의 합 얼마? 얼마? 얘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그 다음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일단 k.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생긴 근거에서 관계를 찾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의 곱을 일단 이용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얘를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랬으면 뭐라고 쓸 수 있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감마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쓰게 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 감마 플러스 알파가 쓰게 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써낼 수 있다는 뜻이야. 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 좌변을 우리가 조금 더 간단히 쓰게 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감마라고 쓸 수 있겠구나. 까지 오케이. 됐어? 자, 그런데 우변이 얼마야?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이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0이더라. 여기까지 쓸 수 있대. 선생님, 그런데요, 저거 어떻게 전개하냐면 저 전개하면 너무 빡센데요? 자, 봅시다. 자, 봐라. 자, 이 방정식의 근이 뭐라고? 저 방정식 근이 뭐야? 문제에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어. 그러면 이 방정식이 인수분해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고 쓸 수 있게 되지. 맞지? 알파 베타 감마가 그린 3차원식은 저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면 얘랑 똑같아질까? x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라니. 그럼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좌변이 처음에 주어진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게 돼서 마이너스 5의 세제곱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 곱하기 k 플러스 10 이렇게 생겨. 여기 마이너스 125 여기 플러스 125 사라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5k 플러스 12 마이너스 50이고 그럼 k 값이 구해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3번 문제 가볼게. 4.1의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 허근이 1 플러스 i일 때 2차원 형식, 이 4차원 형식의 서다한 두 실근 알파 베타와 두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있어. 자, 한 허근이 1 플러스 i래. 그럼 다른 허근은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나머지 근은 알파하고 베타네. 그러면 이렇게 쓰자요.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가 근인 2차 방정식은 생김새가 x제곱 두 분의 합이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x 두 분의 곱이 2가 나와서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게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가 근인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서 처음에 주어진 점 x 4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만들게 돼. 자, 여기서부터 찾아보자. 4차 플러스 x 제곱. 여기 지금 보니까 3차가 없어.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2x를 해주면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2x 세제곱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x 제곱이 계속 마이너스 5야.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2,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4, 여기 플러스 k라 써서 플러스 k에 x 제곱이 마이너스 5x 제곱하고 똑같으면 되겠네.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여기는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얘가 x 4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똑같아. 전개하시면 a 값과 b 값 구할 수 있고 알파하고 베타는 이거 인수분해하시면 알파하고 베타 구할 수 있게 돼요. 오케이. 자, 또 이어서 봅시다. 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선생님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아닌데 실기된 변형이라고 해서 성분 2번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지금 여기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거야. 자, 보게 되면 3차 방정식 fx에 대해서 3차식 fx에 대해서 3차 방정식 f의 2x-5는 0에 서로 다른 세 근의 합이 12일 때 f의 3x-1은 0에 서로 다른 세 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럼 아까 했던 거 똑같이 따라가면 돼. 그냥 숫자만 바꿔서. 자, f의 2x-5는 0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0이더라 이런 조건을 줬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요 녀석이 10이 나오면 무조건 치환해요. 그러면 f의 t는 0이라고 했을 때 t가 될 수 있는 값이 2x-5인데 그게 x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를 넣을 수 있으니까 2x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5 베타 마이너스 5 감마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 얘를 내비둬.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f의 3x-1은 0에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있단 뜻이야. 그랬더니 또 여기 있는 얘를 k라고 하자. 그러면 f의 k는 0이라고 하는 얘는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게 똑같이 생겼으니까 k가 될 수 있는 값이 2 알파 마이너스 5, 2 베타 마이너스 5, 2 감마 마이너스 5다. 근데 k라는 녀석의 정체가 3x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러면 x는 3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다 보니까 k가 지금 될 수 있는 게 2 알파 마이너스 5, 2 베타 마이너스 5, 2 감마 마이너스 5라서 얘가 3분의 2 알파 마이너스 4 3분의 2 베타 마이너스 4 3분의 2 감마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3분의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12 근데 이걸 알고 있으니까 갖다 집어넣으시면 답이 구해지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것이.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보자. 자, 3차원식 fx는 k-5x제곱 플러스 7x제곱 마이너스 3x에 대해서 x는 k가 이 3차 방정식 fx는 0의 한 근이고 라고 돼 있어. 그러면 x는 k가 이 3차 방정식 fx는 0의 한 근이고 라는 여기서 딱 끊었을 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f에다가 k 집어넣은 그 결과가 0될 것이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근이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실제로 k 넣어보니까 얘가 k 마이너스 5 곱하기 k의 세제곱 플러스 7k의 제곱 마이너스 3k. 자, 여기서 k로 묶어버리면 k 세제곱 마이너스 5k 제곱 플러스 7k 마이너스 3. 그럼 또 얘가 1 마이너스 5 7 마이너스 3 해서 1까지는 조립제법이. 아, 그러면 얘가 또 x-3이 되는 거라서 여기는 이 녀석이 k에 x-1의 아니 k-1의 제곱 그러면 k-3 그리고 이 녀석이 0 될 것이다. 아, 따라서 k 값은 0 또는 1 또는 3. 그럼 이 셋 중에 뭐가 k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을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요 f가 0보다 크다라는 거 가지고 저 셋 중에 어떤 게 k인지 찾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f에다 2를 갖다 넣어보니 자 8 곱하기 k 마이너스 5 그러면 7, 4, 28 마이너스 6. 그럼 얘가 8k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대. 아, k는 2보다 커야 되겠구나. 따라서 k 값은 3이 될 거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f1 값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k만 구했으면.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 유리수 A와 서다른 두 무리수 BC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를 세 1차식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각각 q1x, q2x, q3x이고 나머지는 싹 다 2이다. 그랬을 때 무엇을 구하라 이렇게 있어. 그럼 봐봐.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고 하는 이 녀석이 x 마이너스 a로 나누면 그 몫이 q1의 x고 나머지가 2. 얘를 x 마이너스 b로 나눴더니 몫이 q2x고 나머지가 마찬가지 2. 그리고 얘를 x 마이너스 c로 나누면 몫이 q3x이면서 마찬가지 나머지가 2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아, 그럼 이 식 좀 정리하게 되면 어차피 이 다 똑같으니까 넘겨서 넘겨버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은 x 마이너스 a의 q1x x 마이너스 b의 q2x x 마이너스 c의 q3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자,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이거 왜 이쪽이 안 되지? 플러스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아 미쳤나 봐. 이거 왜 마이너스 쪽이야? 이게 어떤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얘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2 가지고 자, 2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럼 1, 2,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따라서 여기는 요 식이 x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가 될 거라는 뜻인 거고, 문제에서 a는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근된 유리수 a 값은 2. 그 다음에 b하고 c는 지금 각각 무리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근의 공식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ic에서 여기고, 근데 c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b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c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그 다음에 Q1 여기 있었네. 따라서 A가 2였으니까 이만큼이 Q1의 X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얘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러면 7, 8, 9번은 좀 이따 할 거고, 여러분들 지금 넘어가서 27번부터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또 이어서 봅시다. 27번. 27번 문제도 조금 약간의 생각을 해야 돼. 봐봐. 여기 나온 이 문제는 조금 응용해야 될 부분인 건데 일단 볼게. 2차 방정식 2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 0의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을 때 4차식 fx에 대해서 f형은 2, 2고 이 녀석의 네 근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델타 제곱이더라. 이때 f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2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의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래.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 첫 번째, 여기는 2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인수분해 대개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인수가 될 것이더라.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곱하기 델타라고 하는 이 녀석은 1이 되더라.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돼. 근데 fx는 0의 네 근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델타 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이 녀석은 생김새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x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x 마이너스 델타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f는 0이 2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f 0이 적어놓은
0 집어넣기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델타 제곱 얘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델타 제곱하고 똑같아지고 근데 오씨 여기서 4차 방정식 fx 나오는데 최고 차이가 얼마인지 안 줬으니까 나 k라고 이렇게 앞에 곱해줘야 맞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k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전체 제곱을 쓸 수 있고 그 값이 1인 거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k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값이 2겠구나. 문제에서 2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f의 1을 걸었으니까 f의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2배의 1 마이너스 x제곱 알파 제곱 1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1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1 마이너스 델타의 제곱 이렇게 쓰여지게 되고 하나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가 보여야 돼. 여기는 얘를 다시 썼을 때 얘가 1 마이너스 감마 1 플러스 감마 이렇게 인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뜻이야. 맞지? 그러면 이 F1이라는 녀석을 다시 써보니까 2배에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1 마이너스 델타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 1 플러스 델타 이렇게 쓸 수 있대. 들어서 그거 좋아. 자, 그럼 더 봐요. 봐봐. 자, 여기는 이렇게 생긴 식이 지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델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게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1 마이너스 델타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돼요?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x의 1을 갖다 대입하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1 마이너스 델타가 나와. 즉 여기 나오는 이 값이 지금 2 마이너스 미쳤나 쏘리 여기 지금 x 대조를 계속 2기 때문에 여기 앞에 2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요만큼이 갖다 집어넣게 되면 2 빼기 3 더하기 4 빼기 3 더하기 2 라고 해서 그 결과가 2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얘를 또 똑같이 생긴 형태를 만들 거예요. 자, 일단 이 식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러면 2배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생기고 여기서 마이너스 뽑아내고 마이너스 뽑아내고 마이너스 뽑아내고 마이너스 뽑아내게 되면 얘는 결국은 2배의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 1 플러스 델타가 돼서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그럼 여기서 2로 나눠버리게 되면 일단 나누지 말고 여기 갖다 계산하게 되면 8더가 6도 했으니까 14더라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에요. 근데 2배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 1 플러스 델타가 14는 거니까 여기는 이만큼은 7이겠네. 그래서 앞에 있는 이만큼 값이 2에다가 이만큼 값이 7인 거니까 답은 14야. 이런 식으로 풀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1 마이너스 베타 제곱, 1 마이너스 감마 제곱, 1 마이너스 델타 제곱을 이런 식의 형태로 바꾸어서 전개한 다음에 생각해내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런 뜻입니다.
자 28번 4,000분의 x제곱 r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은 0의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는 일단 이 녀석의 생김새가 복 2차식이야. 자 그래서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스몰 x제곱을 라지 x로 바꾸게 되면 얘가 a의 라지 x제곱 b의 라지 x 플러스 c는 0. 생각해보면 잠깐만 슬퍼. 이건 되게 쉬운 거다. 만약에 라지 x가 1이야 그럼 스몰 x 뭐 넣어? 라지 x가 1이야 그럼 스몰 x 뭐 넣어? 뿔마 1라. 그럼 라지 x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스몰 x 뭐 넣어? 뿔마 루트 2i 이렇게 나와.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이 보기차식을 이렇게 라지 x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라지 x가 양수면 스몰 x는 실근, 라지 x가 음수면 스몰 x는 허근 이렇게 나온다 친구야. 근데 지금 28번 문제 보게 되면 여기 나온 요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실수가 있는데 그럼 이 녀석을 스몰 x제곱을 라지 x로 바꿨을 때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은 0. 이 녀석의 두 근이 아닌 실수가 돼버리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지. 자 따라서 두 근의 합이 9해서 0보다 크다는 거 확인했고 두 근의 곱이 k-10인데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크랑 같다가 되는 거니까 k는 10 이상이다 라는 거 확인했고 그럼 얘가 뭐야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81 마이너스 4배에 k-1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요 세 가지를 만족하는 k 값의 범위 구하시면 답이 구해진다 이런 뜻이. 자, 또 이어서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29번, 30번 이렇게 해서. 자, 또 이어서 볼게요. 29번. 3,000원씩 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26x 플러스 b의 근이 연속인 세 정수일 때 실수 a, b에 대해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연속인 세 정수를 곱해서 연속인 세 정수를 가지고 우리는 저 근각에서 연결을 활용하겠다 이 뜻이야. 만약에 한 근이 n이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은 n-1 또 다른 한 근은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요 방정식의 근은 n-1, n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다는 거 확인할 수 있대. 근데 근각에서 거기에 의하면 이 세 개들을 데려다가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게 이 26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n-1 얘들이 곱하면 n에 n 플러스 1 이렇게들이 곱하면 n-1 곱하기 n 플러스 1 이 녀석의 결과가 26이에요. 자 전개해보니까 n제곱, n제곱, n제곱 3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n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이 26이다. 넘겨서 3 나누니까 n제곱이 9. 따라서
n 값은 뿔마 3 이렇게 나와준다. 자, 그럼 n에다가 3 갖다 집어넣으니까 2, 3, 4. 얘네가 세 근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 그럼 싹 전개해서 얘가 되면 x-2, x-3, x-4가 될 거고, 모든 근의 그 합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저기서 a. 모든 근의 곱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n 값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서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 녀석도 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가 a라고 돼 있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b더라 이렇게 나와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AB와 이때 AB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갖고, 그래서 절대값 씌워서 답을 구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답은 똑같이 나와. 절대값 씌우면. 자, 30번 문제도 아까 했던 실근의 변형이랑 조금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 자, 보니까 3차 방식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하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을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a제곱, b제곱, c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한번 가볼게.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이 마이너스 c더라 이렇게 돼 있고, 이 식을 활용해서 알파, 베타분의 1을 만들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c분의 감마 이렇게 생겨. 그러면 베타, 감마분의 1이면 마이너스 c분의 알파, 감마, 알파분의 1이면 마이너스 c분의 베타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갖다 집어넣자요. 이 식에다가 갖다 집어넣게 되면, 자,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라고 봤을 때, 자, 봐봐. 마이너스 c분의 알파, 마이너스 c분의 베타, 마이너스 c분의 감마가 근인 3차 방정식을 y라고 하게 되면 y가 마이너스 c분의 알파, 마이너스 c분의 베타, 마이너스 c분의 감마. 그럼 y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c분의 x가 쓸 수 있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cy. 자, 갖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cy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 cy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마이너스 cy 더하기 c는 0. 이 녀석을 싹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c 세제곱 y인데 x 바꾸네. x 세제곱 플러스 a 곱하기 c 제곱의 y 제곱 마이너스 bc 여기 x 마이너스 bc의 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겨. 자, 양변을 마이너스 곱해주게 되면 c 세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ac 제곱의 x 제곱 플러스 bc의 x 마이너스 c는 0. 근데 여기는 얘가 문제 처음에 주어져 있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하고 같은 식이에요.
잘못됐는데? 계산 잘못됐는데? 마이너스 15. 또 계산 못 해보겠니? 아 미쳤나봐. C를 잘못 썼네. 얘가 이게 아니라 여기는 얘.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따라서 개수 비교.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C는 1. C에다 1점 넣고 얘네들 같아야 되는 거니까 B는 3. C에 1점 넣고 얘네들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2 해서 A, B, C가 바로 구해진다는 얘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정식이 주어지고 근을 준 다음에 새로운 근의 형태를 갖는 그런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면 갖다 집어넣어서 전개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문제가 쉽게 풀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좀 이따가 개별적으로 더 설명 좀 할게. 31번은 했고 32번 보여봅시다. 32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아까 했던 6번 문제는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3, 4번씩 fx-3 0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1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은 52더라. 그때 f의 2x-1은 0의 세 근을 PQR이라고 했을 때 PQ, QR, RP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똑같이 봐. f의 x-3은 0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얘 치워. 그럼 얘를 t라고 하게 되면 t는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3, 감마 마이너스 3 됐고 얘는 ft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f의 2x 플러스 1은 0이야. 그럼 f의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을 때 또 똑같이 얘 치워 k라. 그럼 f의 k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해가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3, 감마 마이너스 3. 근데 k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의 결과가 지금 2x-1은 x는 x 플러스 1 2분의 k-1이다. 그렇게 한 상태 갖다 집어넣어 보니까 2분의 알파 마이너스 4 2분의 베타 마이너스 4 2분의 감마 마이너스 4. 아 여기서 요 녀석을 P라 하고 뭐 요 녀석을 Q라 하고 요 녀석을 R라 하자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야. 근데 문제에서 PQ이고 QR이고 RP의 곱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갖다 집어넣는 4분의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4 더하기 4분의 베타 마이너스 4 감마 마이너스 4 더하기 4분의 감마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4. 이거 통구해서 싹 전개하면 통과할 게 없어서 분모 4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8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미친놈 미안해. 여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하 마이너스 8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48 이렇게 생겨요. 자, 알고 있는 알파 베타 감마의 합 12 갖다 집어넣고,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의 합 여기 50 갖다 집어넣으시면 답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을 때 그 내용들 치환에서 간단한 거 그대로 따라하면 공식처럼 따라하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야. 오케이? 됐나? 자, 정리를 하세요. 자, 이어서 36, 37, 38번 좀 볼게. 얘네들은 오메가에 대한 얘기들이야.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얘기 한 번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x 세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야. 자, 첫 번째 x 세제곱은 1일 때 그럼 여기는 얘는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의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됐고, 이 방정식을 만족한 x 값을 1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i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얘를 데려다가 각각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라고 할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얘가 0 되는 x 값이 지금 여기 나오는 요 오메가 빠더라 이렇게 말했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근거계세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 될 거고, 두 분의 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근을 갖다 대입할 수 있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이제 문제에 따라서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나오겠지만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도 있고, 혹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메가 플러스 1은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 내용으로 바꿔낼 수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가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으로 써서 똑같이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1은 뭐 마이너스 오메가 바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에 맞춰서 바꿔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얘가 생각보다 문제에서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게 풀려. 이 오메가 제곱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메가 바랑 똑같아. 그럼 똑같이 오메가 바의 제곱도 바꾸면 그냥 오메가랑 똑같아져. 저걸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게 풀려. 두 번째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 녀석. 똑같은 순서대로 가면 얘는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그럼 얘가 x 값이 1, 마이너스 1 하고 2분의 1 뿔마 루트 3i. 자, 좀 전에 여기 나오는 얘의 오메가랑 좀 비교하기 위해서 책에는 얘도 오메가 나오긴 하는데 좀 얘를 알파하고 알파 바라고 바꿔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알파하고 알파바의 알파하고 알파바는 이 녀석은 0의 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1, 알파 곱하기 알파바도 1.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 그럼 얘도 똑같이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뭐 알파,
뭐 등등등 이렇게 바꿔낼 수 있겠지. 그럼 알파바의 제곱도 마찬가지. 얘가 알파바의 제곱은 알파바 마이너스 1, 알파바의 제곱 플러스 1은 뭐 알파바 근데 여기는 이 녀석은 이 알파 제곱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얘도 알파바가 돼주면 좋겠는데 얘는 마이너스 알파바가 나오고 여기 나오는 알파바의 제곱은 그냥 마이너스의 알파 이렇게 나와서 부호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거까지 같이 생각하셔야 되겠다 이런 뜻이야. 자, 지금 우리가 풀어보려고 하는 36, 7, 8번 얘네 숫자 지저분하고요. 계산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잘 따놓으셔야 돼. 자, 3차원에서 x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고 자연수 n에 대해서 f의 n은 오메가의 2n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바이 2n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이 2n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의 2n제곱 어중쪽으로 돼 있어. 자, 그럼 얘는 넣어보는 거야. 자, f에다 1을 넣어보자. 그럼 얘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바이 제곱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제곱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딱 나왔어. 여기 x제곱은 1이 딱 나왔어. 아,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제곱 뭐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뭐 오메가 제곱은 뭐 오메가 빡 뭐 이런 것들을 쭉 써보고 그래야 외웠나 안 외웠나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잘 봐봐. 여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쓸 수 있어서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의 제곱은 얘가 오메가가 돼.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다는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제곱인 거니까 오메가 바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그렇게 풀린다는 뜻이야. 자, 이번에 F에다 2 넣어볼게. 그랬더니 얘가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바의 4제곱 오메가 바의 4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4제곱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가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바 얘가 오메가 바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자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었어서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바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오메가 그리고 또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바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가 돼서 얘도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나와. 자, F에 30원 넣을게. 오메가 6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바 6제곱 오메가 바 6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6제곱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서 얘도 1, 1, 다 1이야.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1 된다는 거야. 자, F에다가 4 넣어볼게. 오메가 8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바의 8제곱
오메가 파이 8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8제곱. 근데 얘가 오메가 세제곱은 1이어서 얘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파이 제곱, 얘는 오메가 파이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생겨.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얘랑 똑같이 생겼네. 아, 그래서 얘는 f의 1하고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구나. 아, 그러면 이런 수가 나오는데 이거 잘 봐. 처음에 마이너스 2, 두 번째 마이너스 2, 그 다음 1. 그러면 F1, F2, F3, F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3개씩 계속해서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뜻인 거야. 아, 그러면 총 어디까지 더해야 마이너스 101이 나오겠니? 이걸 알고 싶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봐봐요. 이 3개 더하면 얼마 나와? 그럼 마이너스 30. 총 33칸을 가보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99야. 근데 마이너스 10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가 하나 더 필요할 거 아니야? 아, 마이너스 2가 더 필요해. 그러면 여기에는 F의 1 더하기 F의 2 더하기 F의 3 이렇게 3개씩 33묶음 총 99개에다가 하나 더 더했으니까 아, 캐리 값은 100이야? 이런 식으로 풀는 문제. 자, 다시 여기까지 하나만 계산했어. 그러면 3개씩 묶었을 때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까지 여기서 총 33번이 나오면 얘가 마이너스 99라. 근데 여기 33번 나올 때까지가 이 마이너스 3 나오려면 항이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얘도 3개인 거니까 여기서는 총 항이 99개의 항이 나오고 거기다 한 개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거니까 총 100개 항을 더했을 때 그게 마이너스 100이다가 이런 식으로 거기가 뜻이야. 자, 37번은 x세제곱은 1,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문제. 근데 조금 어려워. 자, 보자. x세제곱은 1이라고 하는 녀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고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베타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알게 된 사실은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 그럼 베타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돼. 그런데 F에 1을 갖다 놓을게. 아니, F에 1을 넣기 전에 이렇게 먼저 하자. 얘를 다시 쓰면 봐봐. 자, 알파 플러스 1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러니까 제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전체 n제곱. 자,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1 뭘로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알파의 n제곱.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나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1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n제곱. 그 다음 건 베타의 n제곱, 그 다음 건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생겼네. 식을 간단하게 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F에다 1을 넣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묶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해서 0. 자, F에다가 2 갖다 집어넣으면 알파의 4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1
근데 알파 세제곱이 1인 거니까 얘는 알파 제곱 알파 플러스 1이라 바꿔도 돼서 얘도 0이네. F에 3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알파 6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해서 얘가 마이너스 3 근데 마찬가지 얘가 F의 4 얘가 F의 5 또 얘가 F의 6 이런 식으로 똑같이 3개씩 계속해서 반복되는 녀석이 F라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G는 좀 달라. 봐봐. G에다가 끊을게. 그랬더니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묶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해서 0 G에다가 2는 베타 4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 자 그럼 베타 4제곱이 베타 세제곱 1이었으니까 얘가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돼서 얘도 또 0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대. 근데 G에다가 3 갖다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베타의 6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근데 G에다가 똑같이 4를 집어서 계산하면 걔가 0이 나와. G에다가 똑같이 5를 갖다 집어서 계산하면 얘가 0이 나와. 근데 G에다가 6을 갖다 놓잖아. 그럼 얘가 베타의 12제곱 플러스 베타의 6제곱 플러스 1이 돼서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 녀석의 4제곱에서 1에서 여기까지가 3 나와. 그러니까 G라는 녀석은 0, 0, 마이너스 3, 0, 0, 3 0, 0, 마이너스 3, 0, 0, 3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값이 반복해서 나온다? 이런 게 G야. 그래서 좀 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 체크하셔야 돼.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기억 F1하고 G1 똑같니? F1 0, G1 0 맞네. 그 다음에 F라는 녀석은 지금 3개씩 반복되니까 F의 101은 30주어가 되면 얘가 F의 2랑 똑같아서 그게 0이라는 값이다. 근데 G라는 녀석은 6개씩 반복된단 말이야. 그래서 G에다가 101을 갖다 집어넣으면 101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5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G에 5랑 똑같아서 또 걔도 0 돼서 니은도 참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문제야. 그 다음에 디귿은 딱 봐도 봐봐. F는 3개 더하면 얼마야? 0, 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30, 뭐 333 묶음에다가 뭐 어쩌고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G는 6개 더하면 얼마야? 0, 0, 마이너스 3, 0, 0, 3 더하면 6개 돼서 0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0을 무지한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몇 개만 더할 거여서 얘는 볼 것도 없이 아 틀렸겠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다음 38번 문제 볼게.
얘는 어찌 생각하면 별거 아니야. 잘 봐봐. 자, 3차원시 x제곱은 1의 한 혹은 오메가라고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가족을 먼저 보니까 얘는 통분을 해서 오메가 제곱이라고 통분을 하게 되면 얘가 오메가를 곱하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 되고 얘가 1이 돼. 그 녀석의 전체 n제곱.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1이거든. 그래서 얘가 그냥 통째로 사라져. 마이너스를 플러스인 거야. 그럼 얘가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의 전체 n제곱. 그럼 얘는 오메가 분의 1의 n제곱. 그럼 얘는 오메가의 n제곱분의 1이야. 근데 얘가 1이 되고 싶어. 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 n은 3의 배수는 되겠다. 자, 나도 한번 볼게. 그럼 여기 나온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인 거라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바뀐다고 해서 얘가 오메가의 2n 오메가 제곱의 전체 n제곱 그러니까 오메가의 2n제곱 이렇게 생겨. 근데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였으니까 다 했으면 얘는 오메가 바의 n제곱이라고 써도 돼. 자, 아까 말했다시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결과적으로 쟤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제곱이에요. 자, 이거 언제 만족하니? n이 짝수, 즉 다시 말하면 2의 배수일 때. 그러면 가 조건하고 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녀석은 짝수이면서 3의 배수, 즉 6의 배수면 되겠고. 그럼 100 이하의 6의 배수의 개수가 이 38 문제의 답이 된다더라. 이런 뜻인 거란 얘기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한 거고요. 얘네들 여러분들 중간고사에서 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지 싶어요. 그런 거니까 잘 체크하셔서 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다시 제일 앞으로 가서 7번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좀 푸세요. 자, 7번부터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연립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야. 연립 방정식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거나 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배우는 연립 방정식은 딱 세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첫 번째, ax 플러스 by는 c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야. 그 다음에 a의 x, a 프라임의 x 제곱 플러스 b 프라임의 y 제곱 플러스 c 프라임의 x y는 뭐 d 이런 식으로 생긴, 즉 사실 이게 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얘는 1차식, 1차 방정식, 얘는 2차 방정식. 1차하고 2차가 같이 나오는 케이스. 그러니까 한 가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차수로만 쓸게. 2차식이랑 2차식 이렇게 2차끼리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치열한 행동.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봐. 1차하고 2차가 있잖아요. 그럼 이 1차식을 한 문자 정리해. y는으로 바꾸거나 또는 x는으로 바꿔서 그 녀석을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 갖다 대입해서 문제 풀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식 곱하기 2차식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녀석이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인수분해한 녀석을 다음 식에다가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된다더라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문제 예제를 보면서 하도록 할게. 세 번째는 x 플러스 y라는 녀석을 a로 치환하고 x 곱하기 y라는 녀석을 b로 치환해서 얘네들을 풀어주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만 풀 수 있으면 돼. 그러면 7번 같은 경우 봐봐요. 7번. 이거 몇 차? 2차. 이 밑에가 몇 차? 둘 다 2차와 2차가 나오는 케이스가 지금 7번 문제.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7번 문제 나오는 첫 번째 식을 보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이 0 됐고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인 거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x는 0. 다시 쓰면 2x 플러스 y 곱하기 y는 0이 돼서 이 녀석은 y가 0이거나 또는 y가 마이너스 2x거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첫 번째 y가 0인 경우 그럼 두 번째 식에서 y가 0 집어넣으니까 x 제곱은 9가 돼서 x는 뿔마 3. 그러면 x는 3인데 y가 0이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3인데 y가 0이 되는 이 두 쌍의 해가 여기서 존재한다는 뜻이야. 근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 y가 마이너스 2x에 갖다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제곱은 0. 그럼 왜 여기 쏘리 있고 그럼 여기서 3x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x제곱은 3이 돼서 x는 뿔마 루트 3인 그러면 x가 만약에 루트 3이면 y는 마이너스 2x인 거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y는 그냥 2 루트 3 해서 또 두 쌍 이 네 개가 모두 다 답이 되는 그런 형태의 연립방정 공식이더라 그런 뜻이야. 자, 그럼 좀 다른 점을 보기 위해서 문제 순서를 안 풀고 저 뒤로 가서 4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절대값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만은 해. 자, 봐봐. 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의 절대값 48이고 x 플러스 2y의 절대값이 6이래. 그러면 밑에 식이 1차식인 거니까 x 플러스 2y가 6이거나 또는 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6이면 된다더라 이런 뜻인 거겠지. 그러면 이 식을 바꾸면 봐봐요. x는 6 마이너스 2y가 됐고 그 위에 있는 식이 지금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이라 쓸 수 있는 거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6 마이너스 2y의 제곱 빼기 4y의 제곱의 절대값 이거 안에 있는 거 전개하면 36 마이너스 24y의 절대값이더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얘가 48이야. 그러면 36 마이너스 24y가 뿔마 48이라고 해서 y값이 여기서 두 개 나오겠지. 플러스 48일 때 y값, 마이너스 48일 때 y값이 따로 나올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y를 갖다 집어넣으면 x값도 나온다는 뜻이야. 자, 그럼 봐요. 24y는 36 마이너스 48 하면 y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24y는 36 플러스 48 하면 y는 2분의 7 나오나? 그럼 y를 갖다 집어넣어서 여기서 x값도 구해지겠다 이런 뜻이야. 하는 방법은 똑같이 여기서 그럼 얘가 x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 밑에 식 갖다 집어넣으면 절대값에 위에 식이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의 값이 48이다. 전개하면 얘는 24y 플러스 36의 절대값이 48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또 해가 나와준다더라 이런 뜻이야. 1차식하고 2차식이 같이 있으면 무조건 1차식을 가지고 한 문자 정리해서 대입해서 문제 풀면 답은 나와준다더라 이런 뜻인 거죠. 오케이. 자, 43번. 자, 열린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는 8.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y는 k가 자,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존재할 때 x 플러스 y의 값이 항상 음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이 문제가 이제 이런 거야. x 플러스 y는 a, x 곱하기 y는 b. 그럼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 y제곱은 a 제곱에서 2b를 뺀 다음에 a를 한 번 더 뺐더니 그게 8이더라. 밑에 식은 a 제곱에서 b를 한 번만 뺐더니 그게 k이다. 그럼 밑에 식을 b는으로 바꾸면 a 제곱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그거를 갖다가 대입.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은 0. 계산해서 양변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8 마이너스 2k는 0. 근데 문제에서 x 플러스 y 값이 항상 음수가 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 a가 항상 음수. 이 녀석은 음수근만 가질 거야. 그래서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 더하기 음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0보다 작다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음수 곱하기 음수인 거니까 8 마이너스 2k라는 녀석이 0보다 크다는 거 확인했고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차식과 2차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2차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x 플러스 y를 a로 x 곱하기 y를 b로 이렇게 치환하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시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42번 마지막으로 봅시다. 실수 xy에 대해서 지금 꺽스 xy는 이런 규칙을 갖는데 봐봐. x, y라고 되어 있는데 그 녀석은 앞에 있는 값이 뒤에 있는 값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앞에 걸 쓰고 뒤에 있는 게 더 크면 뒤에 걸 그대로 쓰겠다 이런 뜻이야. 그럼 첫 번째 만약에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면 문제에 주어진 저 식이 xy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2xy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식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 자, xy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밑에 식은 2xy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요 식을 x는으로 바꾸면 xy 플러스 2라 쓸 수 있지. 좀 특이해. 잘 봐봐. 그런 다음에 여기 나온 요 xy 플러스 2를 요 x에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전개했더니 2xy 마이너스 2배 xy 플러스 2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2xy 사라지고 마이너스 4 2y 마이너스 9는 0 y 값은 2분의 9다. 그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x 값을 계산해 보는 거야. 그래서 x가 더 큰지 작은지 확인해서 이걸 만족하면 답,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답 안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x가 y보다 작을 때, 그럼 주어진 저 방정식이 xy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y, 2xy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y. 같은 방법으로 풀어서 만족하는 거 찾으시면 된다, 확인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 꺽쇠로에서 그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얘를 이용한 연립반응 문제가 꽤 나와. 이게 시간 꽤 걸린다, 문제 풀 때. 그래서 여러 번 연습을 해보고 무조건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 케이스 분류해서. 그래서 얘 연립반응식, 이 연립반응식 두 번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학교 시험에서 꽤 종종 나오는 거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고차방정식하고 연립방정식을 설명을 했는데 숙제는 부등식 일부가 조금 나갈 거야.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22페이지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22페이지 나와 있는 56번까지 이거 날씨 이거 마찬가지 5.0 이런 거 풀지 마시고요. 4.0하고 4.5만 푸시면 돼. 오케이? 그렇게 해서 풀어보면 다음 시간에 질문 받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지? 자, 정리하시고 문제 좀 푸세요.